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장에서는 조금 더 든든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면 미국 증시가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다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오늘장 어떤 쪽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먼저 체크포인트 알아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재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반도체 보겠습니다. 어제 이 ARM 홀딩스의 급등과 또 전반적인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최근 들어서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포함이 되는지 관련돼서 수혜주들 온디바이스 쪽 전체적인 투자 전략 알려주시죠. 네. 최현재 전문가님? 예. 저였군요. 예. 정부는 지금 어제 이제 오후에 온디바이스 AI 선점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약 7,700억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AI 플랫폼 확산 및 생태계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가 AI 시대 이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떻게 삶을 좀 더 AI 쪽으로 확장시키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쪽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마련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들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 주식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 AI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 플랫폼 확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생태계 조성도 하겠다고 하니까, 셀바스 AI나 마음 AI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 칩스, 리노공 등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제주 반도체에서부터 좀 먼저 보기로 하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제까지 상승을 했으면 4일 연속 상승했는데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가 오늘 만약에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요동을 치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재매수 관점은 가능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잠시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바닥 찍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여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가온칩스도 어제 상당히 강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역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증시에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정도 좀 빠졌지만은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버텼어요. 한 1%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빠져도 좀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좀 하루 이틀 정도 빠지면은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딥노이드, 뷰노,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 차트도 잠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봉이 길게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기준봉을 좀 세웠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준봉이 세워지면은 기준봉 그 중간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음 AI, 셀바스 AI도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흔들릴 뿐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어제 워낙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정부 쪽에서의 발표도 있고요. 하지만 간밤 미증시를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접근 전략 세워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온디바이스뿐만 아니라 AI 의료까지 좀 확장시켜서 오늘 좀 봐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박수범 이사님 제시하는 이 전기차 쪽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좀 줄어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9개월 만에 25% 판매 증가했다. 어찌된 상황인지, 그리고 이것이 전기차 섹터 또 완성차 업체 전반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수범 이사님.
네, 지금 현재 뭐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Y를 $1,000까지 다시 한번 더 가격 인하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조정받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기저효과로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건 아무래도 ESS 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외 쪽에서 계속 좀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여기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전소가 좀 부족한 전기차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불안한 심리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담감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많이들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요. 아무튼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이제 어차피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2차 전지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좀 덜 들어가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어제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지막에 좀 주가가 좀 약간 좀 빼는 분위기였어요. 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아침부터 강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다 4.4%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지금 현재 보면 뭐 마이너스 0.4%로 좀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걱정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합니다. 어차피 지금 워낙 밸류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어제 보게 되면 기아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좀 주가 상승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다시 한번 더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기 위한 뭐 양봉이 좀 만들어졌고, 물론 뭐 아래 위 꼬리를 다는 이제 십자 형태의 이제 일봉을 좀 만들어주긴 했지만 뭐 괜찮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뭐 거래량도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콘덴서가 좀 많이 좀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사막 콘덴서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주가 또한 지금 현재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 전환을 한번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사막 콘덴서도 괜찮고, 지금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무래도 자동차 전장화됨으로 인해서 납품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한국 단자의 주가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횡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꼭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다가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피 움직임에서 큰 움직임은 없긴 하지만 한국 단자가 제가 옛날부터 바라봤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간이 남들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뭐 몇 번 이 종목을 매수해보기도 했었는데,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북이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추세를 또 잡기 시작하면 조금씩 야금야금 또 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보면 뭐 삼화전기라든가 성호전자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오늘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기차는 안 팔려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증가 움직임을 보여줬다. 여기에 착안한 이런 투자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부품 쪽, 그중에서도 콘덴서 관련된 종목군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받지 않았었던 만큼 또 오히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에 좀 넣어두시면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SI 업체들 쪽 이야기인데요. 시스템 통합업체, SI 업체들이 그동안에도 다소 좀 굼뜬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온라인 서비스 혹은 뭐 클라우드 이런 핫한 키워드들과
결과도 묶일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크게 또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종목군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수익 다각화를 모색한다라는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오셨어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사업 어떤 쪽일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시스템 통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뭐 산하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SI 사업 비중을 현재 좀 많이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신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하고 AI 등의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수익을 다각화하면서 실적에도 지금 현재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SI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S,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포스코 DX, 뭐 롯데정보통신 뭐 이 정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결과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결국에는 한 60% 이상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그룹사 디지털 전환에 뭐 수혜를 입고 있어가지고요. 지난해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자동화 등 뭐 이런 쪽에서 진출을 하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수익 다각화 노력은 역시 뭐 긍정적이다.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S서부터 주가 움직임 잠시 보시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뭐 별로 안 좋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좀 무겁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한테 좀 관심도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서 신사업 쪽에서 클라우드 AI 전 세계적인 아무래도 AI하고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대세가 된 만큼 이쪽에서 결과물은 내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한 단계 좀 주가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룹사의 디지털 전환 수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 정도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주가 최근에 얼마 전에 예전에는 좀 좋았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양상. 아무래도 최근에 뭐 자율주행 이쪽이 포커스가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뭐 주가 15만원? 뭐, 제가 봤을 때는 15만원 밑에서 한 뭐 14만원대? 이 정도에서는 매수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부진하죠. 그런데 당분간 좀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SI 업체들 지금 현재 가진 것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에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전반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대가 될지 관련주들도 바닥 대비로 좀 오르는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박수범 이사님. 네, 뭐 당분간은 비트코인 상승률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ETF 상품이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물량이 지난주에 좀 들어왔어요. 11억 달러나 좀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왔고, 이런 물량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량들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이제 비트코인은 뭐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여기에 따른 지금 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일단 5만 달러를 지금 현재 26개월 만에 좀 올라섰습니다. 6개월 만에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뭐 지금 현재도 좀 업비트의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업비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6,700만 원 넘게 현재도 뭐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업비트의 대주주인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를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움직임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큰 음봉을 좀 그리긴 했습니다. 뭐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일부 차익 매도하고 빠지는 흐름들도 보여줬는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주게 된다면 우리 기술 투자 또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히 좀 강한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혹시나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 소위 얘기해서 좀 물력 있다. 기분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현재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보유를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지금 현재 두나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둘 다 좀 비슷하게 좀 움직임 보여줬어요. 근데 조금 약간 결이 좀 틀린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쪽으로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PBR이 0.5배, ROE가 1.9%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요즘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동사 같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호재도 있고, 여기에다가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또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두 가지의 호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PF 자금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이제 연체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10%가 넘어가서 17%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밸류상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양면성, 그런 악재의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다.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좀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어제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이 음봉 하나에 다소 좀 마음 아프셨던 분들, 하지만 만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예상되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로 좀 파시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좀 특징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쪽 그동안에는 성장주 쪽 잘 가던 종목군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다양한 종목군들, 그동안 잘 안 봤던 SI라든지 하이브리드 쪽 그리고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두루두루 좀 봤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추천주 알려드리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2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 대단했죠. 최현재 전문가가 제시했던 2종목이 나란히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1월 18일에 제시됐던 가온칩스입니다. 이 종목은 57,000원에 매수가 됐고요. 이제 3차 목표가까지 도달이 나왔습니다. 5만 원대 사가지고 어제 거의 9만 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3차 목표가 85,000원 장중 터치하면서 수익률은 6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가온칩스 어떻게 할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제가 예전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주가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실적에 비해서 조금 주가가 높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일본 수출 계약이 약 550억이 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떤 숫자에 대한 것도 이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 한 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번 더 4차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을 쭉쭉 뻗어내고 수익률이 60% 넘어가면은 수익 실현합시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4차 목표가 94,000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네요. 가온칩스 조금 더 홀딩 의견 드렸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 일주일 전에 제시했던 종목이고요. 3만 원 이하에서 샀습니다. 목표 주가 36,000원 도달을 했고 이 종목도 목표 주가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보면은 4거래일 보유만에 수익률 30%를 넘기게 된 건데요. 퀄리터스 반도체는 어떻게 할까요? 2차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0원으로 역시나 올려 잡았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먼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더전 비전입니다. 더전 비전 같은 경우 제가 1월 달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어요. 1월 달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목표가가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을 터치하고, 지금 현재는 5만 원 넘게 지금 51,700원 정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또 대응을 하면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ERP 쪽으로, 전자화되어 있는 이제 회계 쪽 부분에 있어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최근에는 좀 AI를 접목한 ERP 제품을 내놓겠다. 지금 현재 만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졌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AI 관련주들 어제 간밤에 좀 뉴욕 증시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거예요. AI 관련주들 좀 버블이 아니냐, 뭐 일부에서는 과거의 닷컴 버블과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닷컴 버블과는 완전 틀립니다. AI 관련된 산업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숫자가 찍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꿈과 희망이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한 거지만, 지금 현재 AI 쪽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도 작년에 20억 달러가 추정치긴 하지만 아직 20억 달러가 넘어섰을 것이다, 매출이.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AI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외로 좀 우리가 좀 장중에는 좀 내려가긴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시간외에서는 좀 플러스로 전환되었어요. 0.3% 크진 않지만 0.3% 마감되었고, 지금 현재 시간외로 거래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 시간외로 상승 흐름 좀 잡아주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장중에 마이너스를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최근 M7이라고 관심이 높았지만, 이제 M&M이라고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를 합쳐서 이제 M&M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M&M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플러스를 보여줬다는 건 AI 아직까지 살아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도 좋고 지금 현재 거래량 좋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N자 상승 파동을 통해서 상승을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만 원을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하고, 손절가는 42,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사실 1월 중순에 추천을 해주셨을 때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런데 매수가를 조금 낮게 잡아주셔서 당시에 미체결로 리뷰를 못 해드린 게 못내 아쉬웠는데, 다시 접근 시점 제시를 해주시네요. 더존비준이었고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네. 지금 역시 반도체 관련주인데, AI 경쟁으로 지금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테마를 묶이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등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로도 묶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고점 37,900원인데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29,5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서 밴드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주반도체하고 메커스도 잘 갔는데, 사실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좀 보수적으로 주셔서 체결이 안 됐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 기존의 투자 전략 그대로 유지해서 갑니다. 두 분의 체크 포인트 그리고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